명창의 노래와 함께 뜻깊은 마을잔치가 열리고 안은진을 닮은 낭자가 연인과의 백년 해로를 꿈꾸는데 난 그저 연모하는 이와 더불어 함께 늙어가길 바랄 뿐인데. 그리 살고 싶습니까? 두 남녀가 마음이 통하는 그때. 그런데 그 무렵 오랑캐라 얕보고 배척하던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데요. 너는 뭐 저연왕 보통 뭐 독시 전운이 감도는 이 시기에도 새로운 사랑이 피어나려 하고, 하지만 오랑캐가 쳐들어왔어! 엄혹한 전란에 휘말릴 것만 같았는데 오랑캐가 임금님을 가두었어! 참담한 전쟁도 막지 못한 두 연인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 들리는가? 이 소리, 꽃소리. MBC 드라마 연인 지금 시작합니다. 1636년 병자년,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청정마을 능군리. 뭐 죽이고 하자고 이제. 후생아신하시고 오국오신이로다. 마을 주민들이 각자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곳엔 본인이 능군리 절세미녀라고 생각하는 유길채란 아가씨도 살고 있었죠. 새야 새야 노랑새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게? 눈꽃니 길채기시여 라고 생각하면 짹짹짹짹, 다른 애기시여 라고 생각하면 물구나무를 서보련? 애기씨! 낙향한 사대부의 여식으로 좋은 혼처를 찾아야 하는 길채가 자수를 배우러 가는데요. 은혜야, 너도 꽃다림 갈 거지? 하지만 난 그날 진달래색 저고리랑 너한텐 안 물어봤어. 내가 먼저야. 은혜야, 나랑 반쪽씩 나눠서 자수 놓을까? 다른 애기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꽃다림 같은 거는 안 가려고. 풀떼기 뜯어다가 전을 왜 붙여? 한양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한대. 아우 시시해. 전통놀이 꽃다림이 유치하다고 비웃었다가 혼쭐이 나고 맙니다. 보쌈. 진짜 다른 액실 모셔야 되나? 네 노후는 걱정 마렴. 난 곧 멋진 사내에게 시집갈 테니. 그런데도 길채는 멋진 낭군님과 운명적인 사랑을 할 거라고 낙관했죠. 장차 그분을 만나면 직접 수놓은 베개를 드릴 거야. 우린 꿈에서도 만나는 거지. 하루는 길채가 자유롭고 섬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수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만 실타래를 놓치고 말았고, 그 실타래를 줍기 위해 내달리던 길채가 노을 지는 바닷가에 다다랐는데요. 매화향이 감돌 것만 같은 고매한 선비가 길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련님은 누구? 기다렸지 그대를. 여기서 아주 오래. 오랜만에 재회한 연인처럼 애절한 입맞춤을 나누려 하는 그때 애기씨! 애기씨, 길채가 자주 꿔왔던 꿈속 한 장면이었고, 그럼 오늘도 꿈에 나온 그 도련님하고 오늘도 꿈속 도련님과 함께 책을 읽었다. 길채는 자신의 첫사랑 남연준이 꿈속 도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주 꿈에서 그 도련님 얼굴도 못 봤다면서? 연준 도련님이 분명히 김치국 진하게 마시고 누워있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연준 도련님은 은혜 언니 좋아한대. 너 내 앞에서 은혜 얘기하지 말랬지?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은혜? 하지만 연준은 경은애란 현숙한 여인을 흠모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연준 도련님 오신다니 마음이 급하신가 보네. 자네도 참. 이게 어울리려나? 아이, 되었대도. 애기씨가 자꾸 그러니까 그 앙큼한 길채 애기씨가 자꾸만 만이고. 또 그 소리. 그나저나 동구는 너무셨을꼬. 그날 성균관 유생 연준이 오랜만에 능군리로 돌아왔습니다. 연준 도량은 은혜 언니를 좋아한대요. 우리 언니 말고요. 그 소식을 들은 길채가 못 이기는 척 꽃다림에 가려고 하지요. 정 싫으시면 어쩔 수 없죠? 가끔 꽃을 벗삼는 것도 좋겠지? 그런데 길채의 친구 은혜도
꽃다림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꽃다림 가는 길인데 같이 가련? 어머, 오늘이 꽃다림 날이니? 가자. 흥겨운 꽃다림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여서 작은 명절을 즐기는데요. 한자리에 모인 애기씨들이 흥이 올라 왁자지껄 떠드는 그때 꽃다림이라 하여 함부로 나대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정면에 오랑캐가 일으켰던 난을 설명하면서 정숙함을 강조하지요. 누가 들으면 당장 오랑캐로도 쳐들어오는 줄 알겠네. 후금왕 홍타이지가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며 하늘에 제를 올렸다. 그런데 그 무렵 후금의 왕 홍타이지가 스스로를 황제로 칭했고 명을 섬기고 금을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의 조선에 전운이 감돕니다. 절대 후금왕을 황제로 섬기지 않음을 모르지 않을 터. 어찌 경솔이 우리 사신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한 것인가?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만 다시 길체는 자신을 시기 질투하는 다른 애기씨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려 했는데요. 오야, 오늘 내 앙큼한 맛 좀 봐라. 길체는 꼬리 99개 달린 여우라는 소문의 주인공이었고 그 사이 풍채가 더 당당해지셨습니다. 그 소문에 걸맞게 능곤리 사내들의 마음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도련님, 너무하셔요. 제 부치 식구를 부탁드리려고 종일 찾아다녔는데 이제야 나타나시다뇨? 하면 제가 남는 시간에 써주시겠다는 거죠? 그거는 싫습니다. 내가 좀 써드리겠소. 그로 인해 마음이 번잡해진 사내들이 봉변을 당하고 말았지요. 도련님. 어떻게 다른 여인에게 시를 써주겠다고 하실 수 있는지 여쭈거라. 내가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딴 여인 무채 글을 써주겠다고 하십니까? 도련님. 다른 사내들한테는 절벽 위에 꽂힌 길체는 그나저나 연준 도련님은? 어서 오시게. 연모하는 연준한테만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째서 도련님이 아버지와 나와 교제를 허락받으시려고? 명나라와 후금 오랑캐가 싸우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시죠? 헌데 오랑캐 왕이 자신을 대청 황제라 칭하더니 조선을 너희 나라라 불렀다 합니다. 연준은 오랑캐 왕한테 사신을 보내려 하는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려 했고 우리들의 뜻을 모아 전하께 상소 올리고자 합니다. 좋아, 나도 함께하지. 나도 함께함세. 그때 명나라가 반드시 오랑캐를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 1000명이 중화의 건을 어찌 오랑캐가 이기겠소? 1000명이 명나라에 있으니 명이 반드시 오랑캐를 이길 것이다. 불시에 끼어든 선비가 후금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말했는데 오랑캐 왕 누르하치가 명나라 장수 원숭안에게 져 죽은 것을 모르시오? 그러면 그 원수건이 어찌 죽었는지는 아십니까? 온몸에 살점 수백 개로 도려내는 책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충신을 잔인하게 죽였던 명나라가 결국 패망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소? 아, 이 조선에 의리 있는 도령들이 나가 싸워주시겠구만. 그런데 여기 계신 이 용맹한 서생분들은 전쟁이 나면 무엇으로 싸우시려? 붓으로 성을 쌓으시겠소? 먹을 가라 검을 삼으시겠소? 감히 저자는 뭔데 감히 우리 연준 도련님께 말대꾸를 해? 그 선비는 한 달 전 홍시를 사러 능군리에 온 사족 이장현이었지요. 또한 내외의 법도가 맹탕이라 툭하면 여인과 사내들이 사사롭게 어울리는데 오호, 아무튼 그 때문인지 웬 요물이 하나 설친답니다. 요물? 네, 그 꼬리가 9개 아니 99개 달린 여신인데 서원에 들어가길 원했던 장현은 코올리게 학동들과 시험까지 봤는데 아, 이보게. 혹 오늘 시제가 뭔지 아노? 거참. 조용히들 합시다. 오늘 시제가 무엇일꼬? 절조에 관한 시제가 나오자 단 한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 시제가 시제서 못 쓰겠다? 소문에 본씨 상놈인데 돈 주고 공명첩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한다더군. 참. 그런 자는 당장 쫓아내야죠. 가짜 양반 취급받은 장현은 특유의 말솜씨로 마을 어르신들을 구워 삶았고 마을 어르신들은 서원 스승들을 압박했는데요. 우리 능군이가 그리 박절한 곳이었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내친단 말인가. 심지어 송철배까지 구워 삶았답니다. 도련님. 아,
못해 먹겠네. 장현은 괴팍한 송추할배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었지요. 듣기론 오랑캐들에게 홍시와 남초를 팔아 큰 돈을 벌었답니다. 오랑캐와 어울려요?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오랑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이렇게 그뿐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팔도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각 도마다 친하게 지내는 여인들을 두고 있답니다. 더 기막힌 건 여인과 관련된 연문이었는데요. 어머, 와라. 이제 어서 과거를 봐서 급제하셔야지요. 그래야 혼인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장현은 값진 선물로 팔도 여인들의 환심을 사고 다녔지만 나를 연모하시오? 한 곳에 묶여야만 하는 혼인에는 별 뜻이 없었고 그 연모하는 감정이랑 그저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오.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비혼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인의 마음을 희롱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 저자들은 누구인가 저거? 비혼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니까요. 뭔가 모자란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길채가 사내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지요. 돌아가는 길에도 길채는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연준이 떠올랐고 그 비혼 나부랭이 얘기는 종이랄 거니? 난 그네나 타야겠다. 종종아. 연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보란듯이 그네를 타려 하는데요. 이몽룡이 왜 춘향이한테 반했는지 아니? 왜 이러세요? 연준의 애간장을 한껏 태우기 위해 속살까지 거리낌 없이 드러냅니다. 종종아, 가자. 그런데 정작 그네 타는 길채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장현이었고 보자마 저기 저 여인은 그 능군리 여시 꼬리 99개. 근데 배가 부르니 좀 걸어야겠다. 이장현 그자는 절대 서원에 들어서는 아니 된다. 말씀을 올리자고. 말씀을 드려. 다른 사내들도 아리따운 길채의 자태를 넉넉히 보는 그때 사고가. 하지만 정작 연준은 곱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이런 못된 그네줄 같으니. 다 온 것이요? 당연히 달려와야죠. 낭자 다친 곳은. 비키셔요. 다시 타야겠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발도로 다니면 무수히 많은 여인들을 보았다. 그때 길채에 관한 소문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장현이 오고 있었는데요. 그 능군이 꼬리 99개 달렸다는 그 여인도 말이지 뭐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싶단마는. 너도 알겠지만 내가 보는 이 좀 까다로우냐. 내가 찾는 여인은 말이지.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길채의 고운 자태에 시선을 뺏겼는데 언젠가 내게 물으셨지요. 그네를 구르며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그날 어쩐지 꿈속 낭군님이 내게 오실 것만 같았지요. 어느 날 님께 물었습니다. 님께선 기억하다마다 그날 아주 진귀한 소리를 들었거든 하셨지요. 장현은 봄꽃이 피는 소리를 들었고 들리느냐? 이 소리. 꽃에서 뭔 소리가 난다 그래. 그때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피어났을까요? 봄꽃이 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오늘 그 진기한 소리를 들었어. 정작 연준이 아니란 걸 알아챈 길채가 당황하는데 적 있습니까? 뭐야? 참 운이 좋다며 쌀쌀맞게 쏘아붙입니다. 낭자가 아니고 내가 운이 좋다고? 초면에 나랑 이리 길게 말도 섰고 운이 좋아 운이. 여튼 어디서 굴러온 도령인 줄은 모르겠으나 가던 길로 다시 굴러가시오. 아니 그래도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데가. 돌아가던 길채는 연준과 은혜의 다정한 한때를 목격하고 오늘은 이만 가자. 응?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린 길채를 목격한 장현. 왜 저리 맥이 풀렸어? 시퍼렇게 승질 부리던 언제고? 나야 나. 이 마을에 사는 그 낭자 말이지. 한두렵니까? 아, 왜 있지 않소? 자기가 무척이나 예쁜 줄 알고 잘난 척하는. 아,
길채기 씨? 직후 장현은 길채가 서원 스승인 유길채. 유교연의 장녀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도련님도? 이 사람아, 아하는 무슨 아? 우리 장현 도련님도 뵐 수 없지매야. 뭐가 별 수 없어 이 사람아! 별 수 없다는 말에 오기가 생긴 장현은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릴 각오였죠. 나 보란 듯이 이 마을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홍시값을 3배로 쳐서 쌀로 주겠으니 서원에 넣어달라. 예. 아무리 사창이 비었다 한들 우리가 돈을 받고 서원에 드릴 성 싶으냐? 쌀이 넘쳐 주체를 못하겠는가 하면 뭐 그 쌀을 버릴 수도 없고. 물질 공세로 서원 입학을 허락받은 장현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 송철배를 아시지요? 결혼한 지 60년 되는 송추할배의 회원례를 치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양반들이나 하는 것이니 송철배겐 가당치도 않겠으나 회원례는 사족이 올리는 것이긴 하나 뭔지 얘는 정에서 나온다 했어. 얘는 정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연히 마주친 길채가 앙칼지게 쏘아붙이죠. 나를 기다렸어? 아니 난 저기 서원에서 일을 보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내 이 길로 지나는 건 어찌 알고. 내 갈 길을 가는 중이었어. 원 어디서 1000년 전 바보 온다리 평강공주 꼬실 때나 쓸 법한 뻔한 수작을. 난 길이 바빠서? 수작? 곧장 연준을 만나러 간 길채가 본시 서원은 여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고지식한 말은 마셔요. 역시 낭자 못 말립니다. 적극적으로 연심을 드러내지만 그러지 마셔요. 지금 그거 말입니다. 제게 향하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낮에도 저를 보고 웃어주셨죠? 저는 잘 압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낭자를 보니 절로 웃음이 지어졌겠지요. 낭자는 누구든 어떤 남자든 가질 수 있지요. 허나 은혜 낭자에게는 나뿐입니다. 은혜에 대한 절조를 지키는 연준. 한양에서 생활했던 연준의 마음에 들 방법을 궁리하는 그때 아무리 그자가 견문이 넓고 아는 것이 많고 한양 물정에 밝다고 해도 한양 물정에 밝은 장현한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혹 나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내 기회를 드리리다. 날 좀 도와주시오. 내 돈 맡아놨어. 내가 왜 낭자를 도와줍니까? 길채는 다음번 서원 시험의 시제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하는데요. 지난번 서당 시험 때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면서요? 그러니 사람들이 도련님 보고 가짜 양반 아니냐고 쑥덕거리죠. 그 대가로 한양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말하는데 한양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멋스럽게 느끼고 사귀고 싶어 하는지 말이지요. 근데 왜 바보 온다 수작이나 부리는 나 따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실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전 도련님이 내게 흑심을 품고 접근한 것이라 여겨 경계했는데 비혼인가 뭔가로 산다고 했다면서요? 혼인에 뜻이 없는 장현과 정분날 일이 없다며 안심하고 있었죠. 제게 도련님은 사내가 아닌 것입니다. 돌덩어리나 풀떼기 같은 것이죠. 그렇게 거래에 응한 장현과 길채가 함께 외출에 나섭니다. 곧장 저작거리로 향한 길채한테 한양 사람들의 기호와 취향을 알려주는 장현. 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책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서책을 보던 길채가 온영전? 한선비가 꿈속에서 운영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적은 소설이지. 나도 가끔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생생한 꿈 이야기를 입에 담는 그때 지금 뭐 하십니까? 그윽한 눈빛을 한 장현이 다가오는데 왜 그래? 옷 갈아입으시오.
이제부터 갈 곳은 사족 여인들은 못 가는 곳이거든. 갑자기 산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요. 지금 나보고 산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한양가 살기 싫으시오? 아니 위로 올려서 돌돌 말라니까. 그런데 길채는 상투를 틀 줄 몰랐고 하하 참거 답답하오 정말. 보다 못한 장현이 상투를 틀어주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술렁입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다 됐어. 장현을 따라 기방으로 향한 길채는 조선 최고의 소리꾼 량음의 공연을 보게 됐고 능궁에서 꽃놀이 나는 처지에 좋은 소리를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득히 바라본다. 명창의 청아한 곡조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는데 가슴 절절한 연가에 눈물까지 짙죠. 내 태어나 이런 기호강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량음이 장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꿈이야? 가끔 진짜처럼 생생한 꿈을 꾼다지 않았어? 아닙니다. 길채는 둘만 있는데 아무런 동요가 없는 장현이 역시 소문이 사실인 모양이군. 사내구실을 못한다고 여기는데 뭐가 그리 웃깁니까? 자꾸 낭자가 만난 사내들은 평생 서원에서 공부만 한 소심하고 물정 모르는 어린 유생들이었겠지. 그래서 낭자 눈길 한 번에 어쩔 줄 몰라 했을 게야. 하지만 낭자, 난 그들과 달라요. 소문이 거짓이란 걸 깨달은 길채가 낯을 가리는 그때 내가 갑자기 풀떼기나 돌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으로 보여? 꼭 옷을 돌려주겠다며 다음 약조를 정했고 나는 내일 홍시와 바꿀 쌀을 가지러 떠납니다. 몇 달쯤 걸릴게요. 제가 내일 배웅을 하죠. 그거 좋군. 귀가에서도 길채는 장현과 보냈던 오늘 하루가 계속 생각났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의 어린님? 장현의 옷가지에서 정표를 발견하는 길채. 이런 물건을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다니. 그런 사내에게 내가 무슨... 연준도련님이 마님 사랑채에 드셨대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장현한테 몸종 종종이를 보냅니다. 올 애기씨는 못 오십니다. 도련님들이 오셨거든요. 가자. 가면 이대로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저리 당당한 연준도련님을 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때 연주는 임금님께 올릴 상소를 공수 받으러 왔고 하온이 상께호서는 싸울 방도를 마련하여 지금 조정에서는 중원을 장악한 후금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민심은 한번 흩어지면 다시 담기 어려운 것. 그것이 오랑캐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모르시오. 오랑캐와 화친한 걸 벌한다는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켰던 인조는 전쟁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후금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게 최선이었죠. 설사 일이 잘못되어도 강화도가 있지 않은가? 한편 의주에서는 건달들 간의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내 이러려고 그 상납금 바친 줄 알아? 상납금은 끝세도 된다. 너보다 많이. 다른 건달들이 큰형님으로 보시는 양천을 장현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직도 여진족 떠돌인 인구 치인지 아니? 내가 허락하는 똥물 안에서만 놀 수 있어. 왕으로! 오늘은 그만 가시지요. 그런데 일났어!
건달 중 하나가 백주대낮에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지요. 닝구치는 자신의 사업을 빼앗으려는 수작으로 여겼고 필시 내 사업을 탐내는 놈짓이 같지. 그 세공미 빼돌리는 거 이 사업 중에나 끼네?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끝새가 반발합니다. 입나게 말라고 세다를 죽였어! 증거 있냐? 세다를 죽인 놈이 있다면 내가 직접 선보갔어. 이에 분란을 일으켰던 닝구친을 장현이 납치했는데요. 사실 몰래 작당했던 끝새와 닝구치는 큰형님을 죽이려고 했죠. 나는 싫다고 해서 글쎄 그놈이 이놈을 믿지 마시오. 난 죽어도 싫다고 했어. 네 부하놈들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부하놈들도 불렀어. 두 건달들은 원수지간이 됐는데 야, 구자마 온다. 그렇게 장현은 이재희를 실현합니다. 한 건 해결한 장현이 큰형님을 찾아가는데요. 살려주십시오. 네 춤 좀 추네? 예? 춤이요? 양천은 자신의 고충을 해결해줬던 장현과 부자의 인연을 맺고 싶었습니다. 너 오늘 망령이 들었나? 와실래? 알겠어? 내 니놈을 우주에 뿌리 박혀 죽었어. 멈추지 말고.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던 장현을 저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만. 벗겨드릴까요? 그만. 하지마. 어린 기생 영랑이 적극적으로 매시려 하는데요. 장현 오라버니 매신다니 다들 얼마나 다투어 나섰는지 아십니까? 인도인네를 내가. 잡았다. 아이고 나도 잡았다. 이 노인네를 진짜. 엄한 수작을 부렸던 양천한테 성질을 내는데 내 이런다고 여기 붙어있을 줄 알고. 연로한 양천은 그저 후계자를 원했을 뿐이었지요. 나도 이제 늙었어. 이번엔 참말로 공식값만 치르고 온대도. 이튿날 의주를 떠나려 하는 장현을 영랑이 불러세우는데 제가 오라버니께 머리 올렸다고 다들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십니까? 근데 내가 왜 고자란 소문이 났을꼬? 밤 시종을 들지 못했던 영랑은 장현의 아랫도리에 병이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아니라니까. 갑시다. 이왕 밝혀진 게 길게 말했고. 아니. 편하게. 그러니까 아니잖아. 오라버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랫도리병을 꼭 고치셔야 됩니다! 아랫도리가 건강해져서 오셔야 됩니다! 꼭! 아니야! 별개로 링구친과 끝새의 내통을 도왔던 건달 세다를 죽였던 건 장현이었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 잔악한 공작도 서슴지 않는 면모가 있었죠. 그 무렵 능군리에서는 송추할배의 회원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바탄대기 없는 땅꾼한테 저런 고운 신부가 가당키나 해야 말이니. 나만 믿으시오. 세상에서 제일 고운 신부로 만들어 드리리다. 홍시값을 3배 높게 치러주기로 약조했던 장현이 쌀을 한가득 싣고 돌아왔지요. 곧 송추할배의 회원례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량음은 장현이 길치를 연모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데 장현의 신호를 받은 량음이 한국조 뽑으려 하고
가득히 바라본다. 익숙한 노래를 들은 길채는 장현이 돌아온 걸 알게 됩니다. 그리운 그로시 흔들려도 마음에 둔 사내가 있었어. 얼른 노래 좀. 이때 길채는 연준을 따로 불러내서 입맞춤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니 얼른 가서 연준 도련님 모셔와. 갑자기 얼굴이 퍼렇게 질려 쓰러졌다 그래. 남자! 아유, 남자! 연준을 기다렸던 길채가 종종아,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요. 아니 놀라다뇨. 항시 씩씩한 남자가 무엇 때문에? 씩씩. 전 파리 한 마리. 야나마. 연약한 척을 하며 틈을 보던 길채가 진심이 담긴 고백을 하지만 예, 저도 도련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무슨... 나는 은혜 낭자와 혼인할 사이요. 그간 내게 보낸 눈빛이며 부드러운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대는 스승님의 따님이고 또한 은혜 낭자가 가장 좋아하는 벗이기에 해서 그저 상냥하게 대해준 것뿐이다. 은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연준한테 실현 당하고 말았죠. 도련님은 분명 나를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하지요. 내가 먼저 연모. 길채야. 하마터면 절친한 버턴테에 들킬 뻔한 길채를 장현이 숨겨줍니다. 천년 놀림거리에서 구해드린 겁니다. 쓰러졌다면서 어딜 간 거야? 엿들었어? 그 요란한 사랑 고백이 무슨 소리 안 들립니까? 정작 장현은 친구의 침묵을 연모하는 길채를 놀리는데요. 내 저자에서 들은 통속국 내용과 비슷합디다. 나는 너를 믿었던 것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널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음으로부터 우린 함께 자주 만나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끈질기게 연준의 마음을 얻지 못한 길채를 약올리더니 어허 이내 능군이의 꼬리 99개 달린 요문이 있다야 기대를 했건만 남자 맘 하나를 못 잡아서야. 말 다 했어? 길채에 대한 연심을 드러내지요. 나한테 오시오. 내게 청혼하시는 겁니까? 그거 알지 않습니까? 난 아니할 비 혼인할 혼하여. 아, 비혼? 하지만 길채는 노골적으로 정교만 나누길 원하는 장현의 고백을 받지 않는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만. 나한테 반하시었소? 뭐 사내라면 나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데 그거 아십니까? 나는 그대가 아주 싫소. 딱 잘라 비호감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더 놀다 어서 다른 데로 굴러가시오. 마음을 흐리지 말고. 그리고 경박한 언동으로 여인의 마음을 희롱하는 장현이 왜 싫은지 덧붙였죠. 가만히 설로 어르신들을 호도하여 그 속을 들었다 놨다. 쥐새끼처럼 숨어서 남의 얘기나 엿듣고 감히 외간 여자의 손목을 잡아채 예의도 없이 지붕거리는가 하면 여인들의 마음을 훔치곤 되먹지 않게 뒷공문이나 빼면서 비열하게 뭐 비혼? 비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조잔한 면상이 싫소. 못생겼어. 마을의 뜻깊은 잔칫날에도 길채는 뒷소리를 들었는데요. 걔들 나를 놓고 또 뒷소리들을 하는 모양이지. 나쁜 사람들 진짜. 연모하는 이와 평생 변치 않을 사랑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는데 난 그저 연모하는 이와 더불어 봄에는 꽃 구경하고 여름엔 냇물에 발 담그고 가을에 담근 머루주를 겨울에 꺼내 마시면서 함께 늙어가길 바랄 뿐인데. 그리 살고 싶습니까? 그때 눈이 내립니다.
혼례날 눈이 오면 백년해로 한다지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런데 그 무렵 국호를 청으로 바꾼 후금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아있는데 또다시 조선을 침략한 청나라로 인해 병자 호란이 발발하지요. 민보 알리야. 아직 장녀는 전란의 시기가 다가오는 걸 몰랐고 길체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져만 갔는데 아득히 바라본다. 오랑캐! 오랑캐가 쳐들어왔어! 오랑캐가 임금님을 가두었어! 연인으로 맺어질지도 모르는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연인은 8월 4일 방영된 MBC 신규 금토 드라마인데요. 조선시대의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닿을 듯 닿지 못한 애틋한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대 배경만으로도 연인들의 가슴 절절한 서사가 기대되는 이 드라마는 추동력 좋은 두 배우가 이끌어나가고 있는데요. 능군리 사교계에 불현듯 나타난 미스터리한 사내 이장현 배역의 남궁민 배우와 난 그들과 달라요. 조금의 불의도 참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고 마는 사격의 최강자 유길채 배역의 안은진 배우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총 20부작인 연인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각각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파트 2는 동년 10월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목하고 참담한 시기에 두 연인은 어떤 사랑을 꽃피울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꼭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 MBC에서 연인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헛되니만 품지 말고 다물라 하였을 텐데. 나한테 오시오.